이게 근데 워낙 대선 기간이 짧았고 이게 갑자기 치러진 대선이니까요. 그리고 국민들이 뭔가 정책에 대해서 비교해보고 후보를 판단할 시간도 좀 짧은 상황인데 세 번의 토론회는 좀 짧았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맞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제대로 된 답변보다는 좀 말을 그냥 이렇게 돌리기 급급했던 느낌이 좀 맞아요. 있어요. 동문서답의 예. 토론회죠. 특히 그럼 이재명 후보. 이거 가지고 좀 뭔가 평가가 가능할까요? 국민들 보시기에 느낌만 남잖아요. 사실 내용보다는 뭔가 느낌?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내일부터 사전투표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선거의 반이 끝난 거잖아요. 반보다 더 끝난 거죠.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은 아직 공약집을 안 냈어요. 아, 어젯밤까지 그래요? 안 나와 있었어요. 아직도 안 나왔나요? 예. 이건 언제까지 내야 된다는 뭐 그런 룰이 없습니다. 룰이 그래서 없어요. 저희도 사실 지난 월요일에 내면서 되게 죄송했어요, 국민들께. 근데 저희는 후보가 너무 늦게 정해져서 정말 후보랑 저희 당에서 준비한 거랑 제가 이제 공약 단장이니까 정말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예. 정말 감금돼서 일할 정도로 네. 정말 다른 것은 전혀 못하고 네. 정말 밤늦게까지 정말 같이 일하는 분들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월요일에 나온 게 너무 죄송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공약을 보고 생각할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근데 민주당은 아직 안 나왔어요. 아니 거의 단독 후보로 지난 3년을 대선만 준비한 분들이 네. 지금 공약집을 안 냈다는 거는 어젯밤까지 안 나왔는데 오늘 새벽에 나왔을 수도 있지만 참 희한한 일입니다. 이게 인수위도 없고요. 6월 3일 지나면 6월 4일부터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공약이라는 게 사실상의 인수위 끝나고 나오는 백서처럼 뭔가 되게 중요한 내용일 텐데 이걸 아직까지 안 내면은 국민들로부터 숨기는 거죠. 그 정도 되면. 정말 3년 내내 거의 단일 후보로 당대표의 자원을 쓰면서 선거 준비를 했는데 네. 지금 사전투표 하루 전까지 공약집이 아직 안 나와 있다는 거는 저는 어떻게 해도 변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재명 후보가 다니면서 여러 가지 좀 약속들을 하잖아요. 공약집에는 뭐 담길지 안 담길지 모르는 거고 그건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말들이네요.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상황이라면? 선관위에 10대 공약을 냈긴 했지만 그 네. 10대 공약은 그냥 일찍 낸 거고 그걸 또 수정하는 기간들이 지금까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공약집입니다. 근데 지금 그 국민들 앞에 대선에 관한 그 약속을 아직까지도 하지 않고 사전투표 오늘쯤 나오겠죠. 오늘이나 예. 내일에 나오지 오늘은 않을까 나와야겠죠. 투표 전날이면. 예. 근데 그거를 전혀 지금 국민들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뭐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일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 그 전체 공약도 있고 지역별 공약도 있고 뭐 직군별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민주당의 부산 지역 공약집에서 HMM 이전 관련 내용이 빠졌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공약집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이제 빠졌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 상황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전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말까지 좀 했거든요. 뭐 이런 상황 아닌가 싶네요. 약속을 했다가 또 못 지킬 수 있으니까 뭐 넣고 빼고 뭐 이런 걸 아직도 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사방군대로 얘기를 걸쳐놓는 네. 정말 나쁜 정치죠. 그러니까 나중에 분위기 봐서 그때 저 하려고 했는데 뭐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한 건 아니고 확실하게 얘기한 건 아니니까 지금 나한테 책임을 물으시면 안 되고 이런 거죠. 약속도 아니고 약속이 아닌 것도 아닌 네. 그분의 아주 말버릇인 거죠. 근데 그 얘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HMM은 그 예전에 구 현대상선 아닙니까? 네. 민간 회사예요. 민간 회사에 대해서 이전해라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분이죠. 아니 민간 회사가 그 회사도 이사회가 있고 직원들이 있고 예. 그 경영진이 있고 사원이 있고 그 안에서 결정할 문제죠. 지분을 누가 갖고 있든지 간에. 근데 그런 얘기 다 지금 치우고 그걸 옮겨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분이 이 경제와 민간 부분을 다 자기 아래로 지금 내리 깔고 있는 거죠. 그분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대단히 위험하죠. 지금 뭐 공약집이 안 나와서 윤희숙 단장께서 뭐 민주당 공약에 대해서 속속들이 분석하기는 좀 힘드시겠지만 지금까지 뭐 이재명 후보가 다니면서 했던 말이나 뭐 이런 것 중에서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시기에 이거 진짜 위험하다. 이러면은 이거 정말 실현되면 나라 망하겠다. 뭐 이런 대표적인 얘기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얘기가 네. 그 10대 공약에 들어가 있는 얘기예요. 네. 저는 그게 공약집에 들어갈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게 그 노조법이에요. 노조법 개정안인데
노조법 2조 3조를 고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삼성 그 산하 하청 기업의 근로자들이 자기하고 근로계약을 맺은 사장님이 아니라 이재용 회장한테 가서 이재용 나와 이러고 그 수만 개의 하청회사가 가서 파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불법으로 파업을 해도 책임을 묻기를 극단적으로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불법 파업 이런 개념 자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무슨 짓을 해도 사실은 저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니까. 이런 법은 세상에 아무 데도 없어요. 네. 그거를 지금 지난 2월인가요? 이재명 후보가 민노총을 방문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8년 전 탄핵 때도 그렇고 이번 탄핵 때도 그렇고 민노총의 그 역할이 가장 컸다. 고맙다. 잘하겠다. 예. 그런 그 맥락 속에서 저는 그 노랑봉투법이라고 얘기되는 그 노조법의 노조법. 개정안이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어요. 그때도 나중에 그런 얘기를 청구서가 하셨고. 날아오겠네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면.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한 나라의 경제 생태계를 망쳐버릴 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구조가 지금 이런 하청 구조가 경제를 뒷받침하는 그 구조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하고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당사자한테 가서 파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법은 세상에 어디도 없어요. 근데 그런 법을 지금 만들어 놓고 이거는 근로자들한테도 대단히 위험한 법입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지 이 근로자들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전체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중간에 접었던 거예요. 자기가 잘 모르고 얘기했던 거를 대통령 네. 하면서 접은 건데 네. 이거는 거의 뭐 돌격대처럼 우리를 위해서 뛰어줘. 무슨 일 있으면 길에 나와서 데모해 주는 거 알지? 그러면 우리가 해줄게. 이 법으로 너네가 원하는 거 해줄게. 이거는 그러니까 나라 망치는 결탁이고 유착이에요. 이런 것들을 정말 저희가 이 국민의힘이 정말 열심히는 했지만 이 법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는 했지만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국민들께서 이 노조법 개정안이라는 게 저희가 근로자들을 위한 당입니다. 그런데 예, 네. 이런 법은 나라 전체가 망하는 법이에요. 그거를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자, 우리를 위해 띄워줘. 우리를 위해 당신들이 열심히 띄워주고 데모 열심히 해주면 우린 이런 거 해줄게. 이런 식의 결탁이 지금 이 작동하는 나라라는 게 너무 슬픈 거죠. 예. 담길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쵸. 10대 공약에는 있다고 하니까. 김문수 후보는 일단 당선이 되면 바로 이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해야 되니까 대통령실 주도로 비상경제 워룸을 설치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는데 뭐 이건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일까요? 저는 대단히 새로운 얘기라고 생각해요. 이때까지 우리 정치에 없었던 일입니다. 이게 네. 뭐냐면,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특징이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뭔가 자기 자신의 힘을 키우기 위한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해요. 지금 3년 개헌도 마찬가지지만 사심 없는 분인 건 맞습니다. 그건 옆에서 보면 그렇고요. 지금 네. 말씀하신 그거는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렵고 그리고 6월 4일부터 새 정부가 시작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주 빠른 정비가 필요하다. 근데 빠른 정비가 필요하고 나라 경제에 대해서 국민들께 희망을 드려야 되는데 그 희망을 드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주 집중적인 노력으로 주변에 있는 전문가와 그 현재 있는 공무원들 최고의 인맥들이겠죠. 그거에 더해서 기업인과 소상공인 대표를 같이 불러서 네. 이 우리 비상 대책을 지금 같이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를 굴러가게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들,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현장에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밑바닥 경제, 우리 뿌리 경제를 경험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표까지 모여서 여기에는 본인의 사람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본인의 옆에서 지금 도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어떻게 쓰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우리 경제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지금 모아놓고 제대로 한번 대책을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날 발표하신 거 보면 그 야당의 의견을 듣고 같이 얘기하는 그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네. 자기 인맥을 지금 챙기겠다고 이재명 후보 쪽은 뭐 장관 인선, 비서실 인선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예. 근데 김문수 후보는 그날 같이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국민추천위원회 꾸려서 정말 국민들이 신뢰하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받겠다.
공개적으로 내각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면 좋겠는지 그 네. 이유는 무엇인지를 받겠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추천받은 분들이 뭐 야권의 배경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 국민 통합을 위해서 김문수 후보는 자기 기득권을 완전히 내려놓는 거죠. 나하고 친한 사람, 날 도와준 사람 이런 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우리 나라의 통합을 위해서 가장 훌륭한 사람을 지금 그 내각에 구성하겠다. 굉장히 훌륭한 얘기죠, 사실. 예.